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요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요? 요리 잘하는 며느리? 아닙니다. 말 잘 듣는 며느리? 아닙니다. 희생 잘하는 며느리?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외의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좋은 며느리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예뻐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눈치 빨라야 하고, 시댁 행사에 빠지면 안 되고, 음식 솜씨 좋아야 하고, 한마디로 잘하는 며느리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어머니들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진짜 편애하는 며느리는 잘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경계를 존중할 줄 알고 감정이 안정되어 있고 말의 온도가 따뜻한 며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있으면 편한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얻어가십시오. 첫 번째, 시어머니 마음이 편해지는 며느리의 공통점 딱 1가지. 두 번째, 그 공통점을 만드는 대화법과 행동 5가지. 세 번째, 갈등 상황에서 딱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신 분도 불편하신 분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 시어머니들은 착한 며느리보다 편한 며느리를 더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세대는 사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댁 눈치 보며 살았고,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이제 나이가 드니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계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 잘못 말했다가 서운하게 할까봐 눈치 보는 것, 옆집 며느리랑 비교당하는 것, 자식한테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것, 체력도 줄었는데 감정 에너지까지 쓰려니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벌이에 육아까지 하면서 경제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입니다. 시댁 관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솔직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도 지쳐 있고 며느리도 지쳐 있습니다. 둘 다 지쳐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불편하냐 편하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쓰이냐 아니면 에너지가 덜 쓰이고 편안하냐. 그게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속으로 좋아하는 며느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사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감정 기복이 적고 안정된 사람. 이 3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사람. 그게 요즘 시어머니들이 진짜 원하는 며느리입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 1위는 잘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착한 며느리도 아닙니다. 편하게 해주는 며느리입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해주는 며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경계가 분명한데 정이 있는 며느리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면 차가운 거 아닌가? 선을 긋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차갑게 벽을 치는 게 아닙니다.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사생활 문제에서 우리 기준이 분명합니다. 양가 방문 빈도에서 우리 기준이 분명합니다. 육아 방식에서 우리 기준이 분명합니다. 돈 문제에서 우리 기준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경계가 분명한데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거절을 해도 예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도 감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람입니다. 경계는 단단하고 온도는 따뜻한 사람. 그게 1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섭할 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간섭할 틈이 없는 며느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벽이 있는 느낌. 그러면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섭할 필요가 없는 며느리는 다릅니다. 저 아이는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저 부부는 자기들끼리 잘 결정하는구나.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믿음직스럽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굴복이 아닙니다. 복종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저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겠다는 느낌. 저 부부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느낌. 그 안정감을 주는 며느리가 요즘 시어머니들이 가장 편애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주말에 자주 와라. 내가 반찬도 해놓을게. 애기도 내가 봐줄 수 있어. 선의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주말은 쉬어야 하고 반찬은 우리가 해먹고 싶고 육아 방식도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며느리 A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니, 저희 주말마다 가기는 좀 힘들어요. 반찬도 괜찮아요. 저희가 해먹을게요. 애기도 저희가 볼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들립니다. 선의를 거절당한 느낌. 내가 짐이 되는 느낌. 며느리한테 밀려나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터지면 싸움이 됩니다. 며느리 A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B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주말에 자주 와라. 반찬도 해놓을게. 애기도 봐줄게. 며느리 B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든든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한 달에 2번 뵙고 그때 어머니 반찬 맛있게 먹을게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주말마다 가지 않겠다는 것도 같습니다. 반찬도 매번 받지 않겠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귀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이라는 기준을 줬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존중하면서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제 올지 알려줬으니 기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거절당한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된 느낌입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깁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온도입니다. 며느리 A는 경계만 있었습니다. 며느리 B는 경계와 온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 부드럽게 우리 기준을 말했습니다. 이걸 굽신거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굽신거리는 건 내 기준을 포기하는 겁니다. 며느리 B는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이 며느리와 대화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 며느리는 나를 존중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느낌. 그 안정감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방문 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공식은 같습니다. 감사함 먼저, 그 다음 우리 기준. 이 순서 하나가 싸움이 될 대화를 편안한 대화로 바꿉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속으로 박수치는 며느리의 말버릇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멈칫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돼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상대가 바로 반박하면 어떤 기분입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먼저 이해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립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해돼요라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때 반박하기 전에 딱 한마디 먼저 하십시오. 어머니 말씀 이해돼요. 그 한마디가 싸움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안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싫다는 말도 없습니다. 틀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방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것.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게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이렇게 담가야 한다고 할 때, 육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집 정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네 알겠어요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해요도 아닙니다. 저희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편이랑 상의할게요. 이 문장에서 멈칫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며느리 혼자 결정하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며느리가 결정의 책임을 혼자 집니다.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며느리 탓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상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부부의 것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결정한 거니까 며느리한테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결정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시어머니한테 전달되면 이 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돈 문제가 나올 때,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을 때, 어느 쪽 편을 들라고 할 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편이랑 상의할게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움 주셔서 든든해요. 다만 여기까지가 딱 좋아요. 이 문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의로 도와주려는 시어머니한테는요. 그런데 도움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반찬을 받으면 다음엔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를 열면 다음엔 집안일을 거들고, 집안일을 거들면 다음엔 아이 교육에 관여합니다. 선의는 선의인데 범위가 없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합니다. 고맙다고 먼저 말합니다.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딱 좋다고 말합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좋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우리한테 딱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 하나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이 말이 왜 마지막인지 아십니까? 앞에 네 가지가 전부 경계와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을 지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경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 할 때, 명절에 혼자 음식을 다 하겠다고 할 때, 무거운 걸 들겠다고 할 때, 멀리까지 따라오겠다고 할 때, 그때 이 말을 하십시오.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체면과 안전을 내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며느리한테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관계의 온도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돼요. 저희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이건 남편이랑 상의할게요. 도움 주셔서 든든해요. 다만 여기까지가 딱 좋아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이 5문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기는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며느리를 좋아합니다. 이 5문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며느리의 말버릇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나쁜 며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인지 시어머니가 불편해합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계가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의는 있는데 대화가 늘 계산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말도 공손합니다. 행동도 반듯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뭔가 이상합니다. 이 며느리랑 대화하면 따뜻한 느낌이 없습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뭘 물어봐도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며느리는 나를 관리하는 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대화하는 건가? 진심이 없는 건가? 오해입니다. 며느리는 그냥 예의 바르게 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예의만 있고 온도가 없으면 진심이 없어 보입니다. 가끔은 계산 없이 웃어도 됩니다. 엉뚱한 말을 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그 순간이 관계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2번째입니다. 선은 지키는데 차갑게 끊어내는 경우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경계를 지키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괜찮아요, 됐어요. 저희가 할게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경계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잘렸다는 느낌입니다. 대화가 거기서 끊겼다는 느낌. 내가 거부당했다는 느낌. 선을 긋는 건 맞는데 그 선이 칼처럼 느껴지면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똑같이 거절해도 온도를 남기면 다릅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해볼게요. 이 한마디 차이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해지려다 너무 빨리 속내를 퍼붓는 경우입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너무 잘 지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시어머니한테 남편 흉을 봅니다. 친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시댁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해지려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하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이 며느리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지? 이 며느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건가? 나중에 나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친밀감을 쌓으려다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입니다. 관계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신뢰가 먼저 생긴 다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편을 통로로 쓰지 않고 직접 맞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며느리가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아들은 어디 있고 왜 며느리가 나한테 직접 오는 거지? 아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건가?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하는 건가? 오해가 생깁니다. 시어머니 세대에서 아들은 중간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관계가 안정됩니다. 며느리가 직접 맞부딪히면 그 구조가 흔들립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남편과 이야기하십시오.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달하게 하십시오.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처럼 보이는 예의, 차갑게 끊어내는 경계, 너무 빠른 친밀감, 직접 맞부딪히는 방식.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전부 잘하려다 생긴 오해입니다. 해결책도 공통입니다. 차갑게 하지 말고 온도를 남기십시오. 경계는 지키되 따뜻하게, 거절은 하되 감사함을 먼저, 솔직하되 속도를 지키며, 문제는 해결하되 구조를 존중하며, 온도 하나가 오해를 없애줍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반찬이나 요리에 간섭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맛있어. 왜 이렇게 요리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머니, 맛있게 먹는 게 목표예요. 저희 입맛으로 조절해 볼게요.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목표는 맛있게 먹는 것이고 우리 입맛에 맞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반박할 거리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계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육아에 간섭할 때입니다. 애를 왜 그렇게 키워? 내가 키울 때는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육아 간섭은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머니 경험이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서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경험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육아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틀렸다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 대화가 됩니다. 시어머니도 요즘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냥 그 말을 며느리한테 먼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며느리가 먼저 인정해주면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주 오라는 압박을 받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안 와? 한 번만 더 자주 와라. 명절에만 보면 섭섭하지.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주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희도 자주 뵙고 싶어요. 대신 한 달에 2번으로 정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자주 뵙고 싶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이라는 숫자를 줬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자주 올게요 하면 시어머니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못 오면 또 서운해집니다. 숫자를 주면 기대치가 정해집니다. 기대치가 정해지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2번이 적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2번을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매주 올게요 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관계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숫자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려 할 때입니다.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면 서운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마음만 받을게요. 부담되는 건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이 문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된다는 말을 내가 죄송하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며느리가 나를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한다는 걸 알고 걱정해 주는 겁니다. 거절당한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챙김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4가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리 간섭에는 맛있게 먹는 게 목표라고 하십시오. 육아 간섭에는 요즘 지침이 달라졌다고 하십시오. 방문 압박에는 횟수를 숫자로 정해 드리십시오. 돈과 선물에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십시오. 이 4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지도 않습니다.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 우리 기준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일상이 바뀝니다. 딱 한 문장씩만 바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는 잘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편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편한 며느리가 되는 공식은 3가지입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말투는 부드럽게, 결정은 부부가. 이 3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몸에 배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 참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는데 나만 바뀌는 건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꾸기 어려운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과 내 말 한마디를 바꿔서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이롭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고 내 일상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 이득입니다.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시어머니와 대화할 일이 생기면 딱 이 한 문장만 써보십시오. 감사해요.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하다고 먼저 말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 이 한 문장이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잘하는 며느리보다 편한 며느리가 되는 것. 그게 시어머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